여기 한국관 안쪽을 우리 관중이라 그랬죠? 이 관중 안에 함양이라는 도시, 이거 어느 나라 수도였죠? 진나라 수도, 진나라, 그죠? 자,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이세 황제, 호해. 호의 눈과 귀를 가렸던 조고. 그리고 호의 조고가 유서를 위조할 때 같이 가담했던, 자, 이사가 지금 막 반란 일어난 것들 보고하려고 하니까 조고가 그거 다 막았죠. 그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사를 모함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조고는 자기가 승상이 됐죠. 그리고는 사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말이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그 조고손에 이제 권력이 모두 집중이 됐고, 이제 그러는 동안 이 한국관 동쪽은 여섯 나라들, 멸망한 나라들의 후예들이 이제 서로 자기네 나라 다시 재건하겠다고 막 들고 일어났죠. 자, 우리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놔가지고 왕 된다고 얘기 조작했던 사람. 여기 진현, 초나라 마지막 수도 진현에서 봉기한 진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음. 그리고 진승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오광이었죠, 오광. 이게 진승, 오광의 난이었죠. 이 진승, 오광의 난이 이제 많은 호응을 거두면서 이 진승이 세운 나라 이름이 네, 장초였죠, 장초. 웅대한 초나라, 초나라 재건을 내세웠죠.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회계 지역에서 멸망한 초나라 귀족, 그러니까 초나라 마지막 명장이었던 항현의 후손들이 회계태수 은통을 죽이고 이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 초나라 다시 재건을 내세우면서 일어났던 그 항씨 리더, 항량이었죠. 그죠? 항량. 그리고 그 항량의 조카, 항우였죠. 항우. 그죠? 자, 그리고 이 항량과 항우에게 이 지혜를 계속 전해줬던 70 넘은 검증, 개포, 종림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초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일념하에 이제 공기를 일으켰죠. 자, 처음에 그 얼마 안 되는 군대로 시작했는데 삽시간에 8,000명, 더 나아가서 이제 수십만 명이 여기 호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초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사수 근처에 폐현이라는 동네에서 사실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건달 노릇을 하면서 그냥 동네에서 술 마시고 들어눕는 거 좋아했던 폐현의 유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유방은 나이도 40대 초반이었고 이제 별 이렇게 막 이렇다 할 막 40대 중반이었고 별 이렇다 할 능력이나 이런 것도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폐현의 도필리, 그러니까 하급 관리였던 소하, 그리고 폐현의 감옥직이었던 조참, 그리고 뭐 폐현에서 그 말을 관리하고 말을 잘 놀았던 마부, 하수영 쓸게요. 소하, 도필리, 조참, 하수영, 그리고 유방을 그 폐현에서 형님 형님 부르면서 따르는 집단들, 자, 그 개백정, 개고기 파라는 번, 번쾌, 그리고 진짜 백수고 별 능력도 없는 노름이나 좋아하는 노관, 피리 부는 사나이,
두발, 그리고 비단장수, 관영, 효자, 왕릉.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패연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유방이 이 함양으로 패연 남자들 300명 인솔해서 가라는 미션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소하가 아주 공평하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 가지고 열심히 유방을 도와가지고 300명을 모아서 보냈는데 문제는 떠난 지 채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300명 중에서 100명이 도망가 버렸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다음날 지나니 또 도망가 버리고 이 상태로 함양에 가봤자 다 어떻게 돼요? 진나라법에 의하면 다 죽죠. 그죠? 자, 그래서 유방이 야,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은 사람들은 유방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방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폐연으로 돌아가면은 폐연 혈령한테 죽게 되니까 폐연 근처에 망창산이라는 곳에 숨어들었다 그랬죠. 자, 그러고 있을 찰나에 막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 반진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아랑 조참이 폐연의 혈령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반진봉기가 일어났는데 진나라에게 충성을 하느니 우리도 지금 반진봉기 그 일어나는 흐름에 대세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폐연의 혈령이 진나라 관리이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킨다고 해도 여러 백성들한테 호응을 얻기가 그렇죠. 어려울 거니까 폐연에서 인기가 많았던 누구? 유방한테 힘을 실어줍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폐연 혈령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듣는 것 같더니 막상 유방이 폐연 근처로 오니까 자, 소아랑 조참을 오히려 잡아들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소아랑 조참이 성 밖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유방을 찾아갔죠. 자, 그래서 유방을 따르는 무리들과 소아 조참들 등이 이제 폐연의 백성들한테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폐연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날려가지고 소식을 전했죠. 폐연의 백성들이 이거를 읽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맞아요. 혈령의 목을 베어가지고 폐연의 그 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유방은 이 폐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거병, 이제 병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방 세력이 또 한쪽에서 이제 세력을 일으켰죠. 거병이라고 해요. 이제 세력을 일으키는 거를. 자, 이렇게 이제 반란이 조짐이 막 보이고 있을 때 이 왕이 된 진승이 원래 주변에서 다 왕하라 그랬는데 누구만 반대했다 그랬죠? 그 위나라 출신이었던 장이 기억나요? 신릉군의 식객이기도 했던 장이 그리고 장이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진 진여 이 장이와 진여만큼은 자 다른 초나라 왕족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진승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왕이 돼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진승이 나머지 지역 옛 위나라 지역, 조나라 지역 이런 데 군대를 보내는데 자 이 위나라 지역에 군대를 보내 주불이란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위나라 지역 땅을 차지해요. 자 주변에서 주불한테 왕이 되라고 하고 근데 주불 엄마가 내가 이 주씨 집안에 시집 온 이래로 이 주불 집안에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은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돼. 자, 분수 모르고 설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으니까 위나라 왕족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주불이 엄마 얘기를 듣고 위나라 왕족을 열심히 찾아다녀. 자, 그래서 마침 살아있던 위나라 왕족 위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이 황하 동쪽 요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위나라가 재건이 되죠. 자, 진승은 한편으로는 이제 옛 조나라 지역에도 군대를 보내는데, 자, 조나라 지역에 군대를 이끌고 왔던 장군이 무신이란 장군과 장이 진영. 자,
그리고 뭐 한광, 장도.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나라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 무신이 또 자기가 왕이 될 욕심에 스스로 조나라의 뭐가 됐죠? 왕이 돼버렸죠. 그리고 한 명 더, 이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나라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나라 안에 산이 있어요, 산. 이 산이 항산이라는 산이에요. 무슨 산? 항산.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저 한국은 지방 행정구역 중에 제일 큰 게 도죠, 도.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중국은 지방 행정구역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성이에요, 성. 자, 이 항산을 기준으로 서쪽을 산서성이라고 불러요. 산서성. 여기서 산은 무슨 산? 항산을 뜻해요, 항산.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있죠? 이거 산동반도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네, 산둥반도라고 하는데 이 산둥반도는 어느 산의 동쪽이라는 의미? 항산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산동성에 있는 산동반도인 거예요. 네. 자, 근데 보세요. 나중에 유방의 후손들이 계속 황제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황제가 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이런 문서에다가 함부로 그 이름이 들어간 한자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죠? 유방이 황제가 됐죠? 그러면은 그 유방의 방자를 이 문서에다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 너희 부모님 이름 막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감히 황제의 이름을 이런 문서 이런 데다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되면 보통 자기 쓰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바꿀까요? 보통은 황제 되기 전에 귀하지 않은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황제가 되면 이름을 특히 더 많이 바꾸는데 황제가 되기 전에 정했던 이름이 쉬운 한자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황제가 됐어요. 그럼 그 쉬운 한자들은 이런 문서나 여기저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어려운 한자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방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항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그 5대 황제가 되거든요. 유항. 근데 그 유항의 항자랑 이 항산의 항자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항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산이라고 불러요. 상산.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산. 네. 원래는 항산인데 유황의 항자를 피해가지고 상산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조나라의 북쪽에는 대라는 땅이 있어요. 대. 순대가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대. 자, 요 지역을 이제 그 무신이라는 사람, 진승의 부하 무신이 차지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다. 진승은 기껏 무신에게 군대를 줘가지고 보냈더니 무신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조씨 왕족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가 뭐 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지가 멋대로 왕이 되는 거야? 노발대발했는데 자, 진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천하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무턱대고 저 무신이 왕이 된 거를 비판하거나 무신이랑 적대하게 되면 괜히 적만 하나 만드는 꼴이니까 그냥 무신을 조나라 왕으로 인정해 주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혼란한 틈에 별로 근본이나 이런 신분적으로 높지도 않았던 무신이라는 사람이 운 좋게 왕이 된다. 네. 이제 재건은 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요 제나라라는 곳에서는 제나라 왕족이 원래 속시가 뭐였죠? 전씨였죠. 그죠? 자, 제나라 왕족 중에서 전씨를 가지고 있지만 제나라 왕통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전씨 중에 전담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왕으로 하게 돼요. 전담은 왕이 될 때 자기 사촌 동생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촌 동생이 전영과 전횡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한 제나라 왕손의 직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이 뭐예요? 전시죠. 그래서 이제 제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던 여러 제나라 백성들의 그 요구나 그 어떤 바램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왕이 된 거죠. 자, 이 무신은 조나라를 세운 다음에 여러 지역에 이제 진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여러 옛 조나라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다시 조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어, 제시? 제나라는 제수라는 강에서 제라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그 그 나라 성씨를 그거로 삼지 않고 그냥 지역명만 그 나라에 있는 삼은. 네. 그래서 제 나라는 원래 강성 여씨였죠. 네. 강 씨는 그쵸 단절됐죠. 끊긴 거예요. 전씨들이 다 없앤 거예요. 전씨도 성이 또 있어요. 규성이에요. 규성. 규성 전씨예요. 근데 아무튼 제나라라는 나라 이름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제수라는 강이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무씨는 여러 지역에 이제 자기 그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조나라 옛 땅을 회복했는데 상산 지역에 보냈던 장군이 일양이란 장군이죠. 일양. 누구? 일양. 일양이 상산 지역, 조나라의 핵심 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진나라로부터 차지한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나가서 태원이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도 옛 조나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진나라의 방어군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양이 이 지역을 태원을 차지하러 갔다가 군사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해가지고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일양이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나라에. 무신이죠. 자, 돌아오는 길에 무신의 누나를 만나요. 자, 근데 무신의 누나는 자기 동생이 얼떨결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왕의 누나가 된 거죠. 나름 높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일양이 이렇게 태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무신의 누나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일양이 이렇게 무신의 누나라고 해가 조왕의 누나라고 해가지고 와서 얘를 좀 표현하려고 하는데 자, 이 그 무신의 누나가 일양을 막 무시한 거예요. 뭐 그것도 함락을 못하고 와부터 해가지고 막 이 일양 장군을 막 깔보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자, 너희가 일양 장군이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뭐 왕이라고 해봤자 예전에 자기랑 같은 평민 신분이었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운 좋게 조나라 왕이 된 사람이 무신인데 갑자기 그 누나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무신의 누나를 죽여버린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양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나라 수도 한당까지 쳐들어가요. 그리고는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대비 안 하고 있던 무신도 죽여버린다. 자, 요건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는 나중에 일양은 무신을 죽인 다음에 이제 이 조나라에는 자, 똑똑한 사람들 누가 있었죠? 장의와 진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전에 진승 밑에 있을 때부터 진승한테 초나라 왕족을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이번에도 무신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무신이 죽는 걸 보고 잠시 대피를 했다가 살아남은 조나라 왕족 조씨성을 가진 조헐이라는 사람을 왕손으로 추대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일양이랑 맞서 싸워요.
자, 조시성을 가진 왕손의 위력이 대단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랑 조나라 여러 성에서 조어를 후원했기 때문에 결국 일양은 조나라에 발을 못 붙이고 이제 막 그 진나라에 반란하는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장한이라는 사람한테 항복을 해버려요. 죽진 않았어요. 네. 거기 앉아. 자, 그리고 이 조나라에서 아직 무신이 살아있을 적에, 선생님 봐봐. 조나라에 같이 데리고 왔던 한광이랑 장도란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한광이랑 장도란 장군은 어디로 파견하냐면, 이쪽으로 파견. 맞아요. 연나라 땅을 회복하라고 한광과 장도를 보낸답니다. 자, 근데 한광한테도 여기 연나라 옛 멸망한 귀족들이랑 연나라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도 옛날 그 나라 왕족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는데 한광 장군이라고 못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나라 왕족을 찾기 어려우니까 한광 장군이 왕이 되십시오. 한광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연나라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연나라, 고나라, 위나라, 제나라, 그리고 진승의 초나라까지. 자, 이렇게 복국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소식을 조고가 전해 듣고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진나라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쪽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제 봤는데 진나라에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 진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거를 잡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시 소부, 그러니까 진나라의 재물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관직에 있었던 소부였던 장한이라는 사람이 자청하고 나선 거예요. 자, 장한에게는 줄 군대가 없어가지고 장한이 누굴 데려갔다 그랬죠? 군대로? 진시황의 무덤을 건설하고 있던 죄수 6명을 건설하고 있던 죄수 20만 명을 급한 대로 진나라 이제 갑옷이랑 무기를 줘가지고 군대로 데려갔다 그랬죠? 자, 그리고는 장한이 이제 한복관 밖으로 나오죠. 나와가지고 한복관 근처까지 접근한 진승의 부하의 군대랑 주문이라는 사람의 군대랑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자, 진승의 부하 이 주문이라는 사람은 진나라 군대를 얕봤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진나라 군대가 너무너무 쉽게 항복을 했어요. 근데 장한은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주문이라는 사람을 깨버리고 내친 김에 진승의 부하 장군들을 차례차례 격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침내 진승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진승 5광이 다 행방불명 돼버린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진승의 부하 장군이었던 진가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옛 귀족이었던 경부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초나라를 다시 경부를 다시 왕으로 지들이 이제 세웠죠. 자, 아직 진승이 죽었다는 게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진가라는 사람이 제멋대로 초나라의 옛 귀족 경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초나라의 옛 유명한 귀족이 불씨, 경씨, 소씨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경씨 집안 사람을 하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고, 유방은 이제 폐연에서 거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변 지역들 공격해 나가면서 조금씩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자, 근데 이때 주변 지역으로 잠깐 그 원정을 떠났다가 떠날 때 이 패연을 옹치라는 사람한테 맡겼다 그랬죠? 예. 이 옹치는
나름 요 폐연에서 그래도 유방보다는 신분이 조금 높은 그 호족이었는데, 좀 유방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유방이 워낙 대세니까 유방 밑에서 그럭저럭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척을 하다가 유방이 잠깐 폐연을 비우고 이 폐연을 옹치한테 맡기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옹치가 이제 속내를 드러내죠. 이 위나라 군대가 잠시 여기 이 폐연을 와서, 이 폐연 지역 옛날 위나라 땅이었는데 옹치 너 우리한테 항복해. 그러면 우리가 장군 자리도 주고 너한테 제후 자리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옹치를 유혹하니까 옹치가 유방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배신해버리고 위나라에 붙어버렸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 막 거병한 지 얼마 안 된 유방인데 자기 근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유방이 다시 이 패연을 되찾으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패연을 치는데, 한 번 뺏긴 성을 되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유방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군대를 누군가에게 빌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 진승은 이제 실종됐지만 다시 초나라 왕을 자처하고 있던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이 경구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자, 유방이 경구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을 때, 자, 또 한 사람이 경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노인 그 신발 벗어던진 거 주워줘가지고, 그 밤에 또 노인 잘 기다려서 태공병법이라는 책을 받은 다음에 병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태공병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막 이거 좋은 병법이니까 알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경구라도 한번 모셔볼까 하고 장량이 경구를 찾아가고 있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유방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장량과 유방의 만남이죠. 근데 이때 장량은 진짜 자기 태공병법,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경청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유방과 장량의 인연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결국 장량은 경구한테 가지 않고 이때 유방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장량은 원래 뭐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 장량. 원래 어느 나라 귀족이었죠? 한나라의 귀족이었죠. 장량 할아버지, 장량 아버지, 장량 본인까지 3대가 한나라의 다섯 임금을 모시던 한나라의 대표적 귀족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장량이 진시황제 암살하려고 했던 목표도 그 제일 약한 전국시대 한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창해군이 그때 덜 철퇴가 실패했죠. 근데 아무튼 그 장량이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시나마 유방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유방은 경구한테 군대를 조금 빌려가지고 이제 다시 패연을 치려고 하는데 패연과 풍읍 여기가 여전히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이제 유방은 뻘뻘뻘뻘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 회계 지역에서 세력을 키웠던 누구? 항량과 항씨 일가가 올라오죠. 그리고는 진승이 아직 죽었다는 게 확인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왕을 칭한 경구를 항량이 공격해서 죽여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경구 세력이 몰락을 하고, 자, 항량과 항우, 범증 이 무리들이 이제 초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걸 내세우겠죠. 그리고 요 무렵에 진승은 도망가다가 자기 말을 끌던 마부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장가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진승도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진승의 최후가 알려지고 이제 항량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초나라를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항량이 직접 왕이 됐나요? 아니죠. 이 항시 세력에서 누구를 왕으로 내세웠죠? 항우를 왕으로 내세웠어요, 처음부터? 범증이 얘기를 하죠. 진승이 왜 망했는지를.
그죠? 맞아요. 초나라 미성 웅씨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나라 온 지역을 수소문한 끝에 그 초나라 회왕의 손자를 발견하죠. 이 사람이 웅심 혹은 미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찾았을 때 양치기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초나라에 뭘로 즉위하게 되죠? 회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근데 초나라에 예전에 회왕이 있었잖아요. 그 회왕이 잘 죽었나요? 진나라 잡혀가가지고 진나라에서 납치돼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죠. 그죠? 멍청하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멍청한 왕이라 그래도 자기 나라 왕인데 진나라 잡혀가서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던 왕이었어. 그래서 그 초나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그 진나라에 납치된 회왕과 같은 시호를 써가지고 이 웅심도 뭐라고 불러요? 초회왕이라고 부르게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이 회왕이 이제 의제라는 황제로 추대가 되거든요. 왕보다 하나 더 위에. 그러면서 그 과거 왕이었던 시절을 신하들이 평가해가지고 회왕이라고 붙이긴 하는데, 예, 그쵸,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초나라 사람들이 붙이는 시호더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 넘어가 볼게요. 요런 세력이나 형국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 아까 무슨 나라? 위나라. 왕이 누구였죠? 위구. 그리고 거롭과 한단. 무슨 나라? 조나라죠, 조나라. 한단이 순위 한단. 조나라 왕은 헐, 장이,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베프, 진여.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지도에 잘려 있지만 어느 나라? 연나라. 조나라 안에는 상산이란 땅과 더 위로 가면 흉노랑 붙어 있는 어느 나라가 있었다. 그죠? 또 대라는 지역이 있기도 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산동반도에 있었던 전시를 내세운 무슨 나라? 제나라. 제나라 왕은 전담, 사촌 동생 전영과 전횡. 그리고 진승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어, 호나라가 재건이 됐는데 그 초나라가 여기서 재건이 되고 이 장강 이남에 회하 이남에 우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초나라 왕은 누구로 추대됐어요? 웅심. 그 사람이 초 누구죠? 회왕, 항량, 항우, 범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항량이 이제 초나라를 재건했을 때 이 항량 밑으로 유방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유방. 그리고 유방과 같이 있었던 누구도 여기 합류할까요? 장, 장량도 이 항량 밑으로 잠시 들어가게. 그리고 유방은 항량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5천 명의 군사를 빌려요. 장수 10명과 5천 군사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웅치한테 빼앗겼던 이 폐영과 풍업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되찾는다고요. 유방이 패연 지역을 다시 되찾아요. 근데 빌린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항량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항량 밑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무렵에 자, 회왕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힘도 없어요. 회왕은 그냥 양치기 하다가 갑자기 항씨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일종의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 자, 그래서 사실상 왕 노릇을 한 게 이 항씨들이었는데 너희 입장에서는 너희가 왕이 됐는데 허수아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죠? 항씨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뭐 높은 관직이랑 이런 거 다 차지하고 마음대로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요걸 싹 쳐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송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이제 자꾸 초회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회왕께서 직접 권력을 가지시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 저 항씨 일가들에게 휘둘리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래 몰래 회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던 사람. 자, 근데 우리 장량은 원래 근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한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이 장량의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제일 목표는 뭐예요? 어느 나라 재건? 한나라 재건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만 재건이 안 됐어요. 여섯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재건이 안 됐죠. 장량이 요 한나라 지역에 살고 있던 한나라 왕족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횡양군 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뭐였을까요? 성. 이건 성은 이름이고 그 사람 성이 뭐였을까요? 한나라 왕자니까. 한씨였어, 한씨. 한광은 한나라 사람은 아니었어. 그건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한광은 어느 나라 사람. 그래서 이 횡양군 한성이 장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 항량도 도움을 주죠. 군대를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량이 항량한테 잘 부탁을 해가지고 횡양군 한성을 세워서 여기다가 한나라를 조그맣게 재건해요. 원래 조금 더 위인데 여기다 쓸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썼어요. 세력이 강했을까요? 아주 아주 약했을까요? 아주 아주 약했어요. 한나라는 원래 정실에도 힘이 약했죠. 제일 약했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막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직 남아있는 그 진나라 관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들을 하나를 못 시켜가지고 애를 많이 먹어. 자,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죄수들 20만 명을 데리고 진승을 깨버린 사람이 누구였죠? 장, 장한이었죠. 진나라의 명장. 장한의 부장들은 사마흔, 동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장한이 진승을 무찌른 데 이어가지고 자, 어디를 쳐들어갔을까요? 한은 아직 나라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거의 지금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장한이 주목한 거는 항하 건너서 위나라를 쳐들어. 자, 위구는 이 장한이 이미 진승을 한번 깨버리는 데다가 이 진나라는 예전에 천하통일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죠. 진나라가 어떻게 천하통일했어요? 무력으로, 그렇지. 근데 무력이 어떻게, 진나라 군대가 어떻게 강력해졌죠? 변법이죠, 그죠? 법 때문에 강해졌죠. 진나라 군대는 신분에 상관없이 전쟁 나가가지고 적의 목을 베우거나 공을 세우면 뭐를 줬어요? 자비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죠. 자, 이 장한이 데리고 있는 죄수들에게 공을 세우면 상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진승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이 군사들 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위나라를 치는데 이 위나라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깨져버린다. 그리고 위구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자, 보통은 목숨을 구하려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위구는 좀 달랐어요. 자, 자기가 그 항복을 하거나 자기가 목을 내놓으면은 위나라 여기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주겠다고 장한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위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위구는 죽고 위나라는 잠시 동안 재건됐지만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위구의 동생이었던 위표만 살아남아서 도망갑니다. 자, 근데 위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위구가 조나라랑 제나라한테
도와달라는 사신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나라, 제나라, 그리고 초나라까지 사람이 갔는데, 조나라는 당시 이제 그 조나라도 군대를 보내주고, 제나라도 군대를 보내고, 초나라도 군대를 보내고. 근데 장한이 이 원군들이 오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가 조나라의 원군을 깨버리고 초나라의 원군도 다 깨버린다. 자, 제나라는 이 전담이란 왕이 직접 원군을 이끌고 왔어요. 누가 직접 왔다고요? 왕이 직접 온 거예요. 규모도 컸어요. 근데 이 장한이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전담을 잘 유인해 가지고 한 번의 전투에서 제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심지어는 제나라 왕이었던 누굴 죽여버렸을까요? 전담 죽여버린. 어, 세서와. 네. 자, 이 장한은 만만한 장군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잘 싸웠던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장한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기세를 떨쳤어요. 자, 제나라는 이제 겨우 막 왕을 세워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전쟁에서 누가 죽어버렸어요? 왕이 죽어버렸죠. 그죠? 자, 전담을 모시고 있던 전형과 전횡은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빨리 남아있는 병사들을 수습해서 제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제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돌아가고 있던 전형과 전횡한테 소식이 들려와요. 이 제나라에서 전담, 전형, 전횡 말고도 다른 전시들이 있었겠죠. 전가라는 사람이 새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전가의 사촌 동생 전가, 전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예전 제나라 왕족이랑 혈통이 가까운 전가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전형과 전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이가 없죠? 이제 돌아가서 전형 본인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웬 뜬금없이 제 나라의 다른 왕족들 중에서 이 전가라는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전형과 전행은 화가 많이 났고, 전담은 죽었지만, 그래도 제 나라군의 주력이 아직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전형과 전행이, 자, 그대로 군대를 몰고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서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가, 정각, 정가는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는 전시끼리 내전이 벌어져.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전담 아까 죽었고 전형과 전행의 그 세력이 이들을 무찌른단 말이에요. 이 전가, 정각, 전간이 죽지는 않고 전간은 어느 나라로 도망가냐면 초나라로 도망을 가고요. 전각이랑 전간 얘네들은 조나라로 도망하죠. 자, 전형은 이들을 몰아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죽은 전담의 아들 전불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네, 죽은 전담의 아들 전불을 왕으로 세워요. 요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복잡하게 조금 들어두면 나중에 편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봐봐. 자, 그리고는 전불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 나라 실권을 장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승질이 못 되고 전각, 정간, 정가, 정각, 정간을 몰아낸 누구? 전형이 실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전형이 아직 성이 안 풀렸어요. 지금 누가 도망갔죠? 박악간이죠? 전가, 정각, 정간이 각각 초나라, 조나라로 도망갔죠. 그래서 초나라랑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얘네를 돌려달라 그래요. 근데 초나라에서랑 조나라에서 얘네를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줬을까요?
여차하면은 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도망 온 얘네들을 다시 제 나라로 귀국시켜가지고 뭔가 협상 카드로 써먹을 수가 있죠. 춘추전국 시대 때 이런 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나라랑 초나라가 나름 머리를 굴리면서 얘네들을 안 돌려보내는. 전형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겠죠? 자, 이제 장한이 위나라를 무찌르고 제나라 왕이었던 전담도 제거한 다음에 자, 이제 다음 타겟으로 삼은 나라는 조나라였어. 근데 조나라가 가까워서 조나라를 치러 갈 생각이 있긴 했지만 제일 신경이 쓰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 제 나라는 한번 밟아놨죠. 전담을 죽여서. 초나라가 신경이 많이 쓰였어. 강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진시황제 때부터 마지막까지 진나라에 가장 심하게 저항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했죠? 이 초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하는 지금 이제 황하를 건너가지고 조나라를 치는 모습을 이제 조나라를 치러 가는 듯 했지만 저 먼저 초부터 한 번은 밟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장안의 군대를 초나라 군대에서 쫓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항량이 본격적으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초나라 군대가 올라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 동화라는 곳으로 와요. 자 초나라가 만약에 조나라 그러니까 장안이 조나라 치고 있는데 초나라가 뒤에서 기습을 하면은 장안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장안이 먼저 세력이 강한 이 초나라를 먼저 무찌르기 위해서 이 동화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 동화로 가서 장한과 항량의 군대가 맞붙어 싸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량은 정말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초안제 주인공들 둘을 데리고 있었죠. 누구랑 누굴 데리고 있었어요? 항우와 유방을 데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그쵸, 이쪽이 이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 항량과 항우, 유방, 요 진영이 동화에서 장한 군대를 깨트려요. 근데 장한은 졸장이라 그랬어요? 명장이라 그랬어요? 명장이라 그랬죠? 지긴 졌는데 주력을 다 잃은 게 아니라 이제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장한이 동화에 있던 군대를 정도로 물리게 돼요. 자, 그리고는 여기 들어가서 정도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서 버티는 전술. 이렇게 성 안에서 버티는 전술을 농성이라고 뭐라고요? 농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항량은 그 잘 나가던 장한을 제압을 했죠. 사람이 이렇게 뭔가 크게 성공을 거두면은 좀 뭐하게 돼요? 자만하게 되죠. 우쭐하게 된다. 자, 요 무렵에 항량이 이제 장한이랑 싸워가지고 막 우쭐하고 있을 무렵에 이 초나라 군대를 회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잠시 회왕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송의 이 사람 아까 기억나죠? 그쵸? 맞아요. 이 회왕한테 권력을 가지라고 직접 정치하라고 조언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항량이나 항우 이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 송의가 회왕 명령을 받아가지고 잠시 초나라군 진영에 왔다가 돌아간다. 자,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이 송의가 제나라 사신을 한번 잠시 만나는데 그 송의가 제나라 사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항량은 반드시 패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나라 사신이 물어봐요. 왜 항량이 지금 장안도 깨버리고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 왜 장안한테 질 거라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자, 주의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만하는 거, 방심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량의 얼굴에 교만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우쭐했다는. 그 실제로 항량은 자기가 이제 장안을 제압한 다음에 진나라 놈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정도로 도망간 장안에게 집중을 하질 않고
군대를 나눠요. 그래서 이 항우는 자기 조카 항우는 옹구라는 곳으로 보내고 유방은 복양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진나라 군대를 경멸하라고 이렇게 군대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우는 워낙 그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옹구라는 곳에 가서도 맹활약을 해가지고 이 옹구에서 우리 저 이사 기억나죠? 승상 이사. 이사의 아들이었던 이유를 잡아서 여기서 죽여버린다. 자, 항량은 이 소식을 듣고 더 어땠을까요? 더 자만하고 우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성을 포위하고 장한을 압박을 해요. 자, 근데 장한은 이걸 이제 항량이 우쭐해지고 진나라 이제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 군대를 얕본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계속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자, 그래서 장한이 계속해서 그 정도성 주변에 항량 군대에게 첩자를 보내봤더니 감이 됐는데도 기습이나 이런 걸 대비를 안 하고 술판 마시고 이제 초나라 군인들이 막 니나노 놀면서 이제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안이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밤중에 대비를 잘 안 하고 있는 항량의 진영을 기습 공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안의 기습 공격을 갑자기 당한 항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도성에서 죽게 된다. 자, 반진봉기의 핵심 리더였던 강력한 초나라 군대를 이끌던 리더 누가 죽었어요? 항량이 죽게 됐죠. 그리고 작은 아버지지만 항량을 아버지로 따랐던 누구는 굉장히 슬펐을까요? 항우는 막 이때 막 땅을 뻥뻥 치면서 물었다고. 자, 근데 항량은 당시 초나라군의 총대장이었기 때문에 총대장이 죽으면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죠. 그러니까 항우나 유방이 단독으로 정도성을 다시 탈환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군의 사기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그래서 재빨리 군대를 추스려가지고 다시 원래 이제 초나라 자기네 진영 수도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자, 이 소식을 초나라 회왕이 들어요. 초나라 회왕은 항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어떡하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땠을까요? 맞아요. 은근히 회심의 미소를 띠게 되죠. 송이한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는 항우랑 유방의 군대가 돌아오자마자 수도를 이 우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회화 건너에 있는 팽성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이 팽성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팽성은 옆에 사수랑 수수라는 강이 흘러요. 자,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방어하기도 좀 유리한 이 팽성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지도. 장한이 정도 전투에서 누굴 깨버렸다고요? 항량을 죽여버렸죠? 그죠? 자, 그리고 회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남들에겐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그랬죠? 그러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 위에서? 그쵸. 횡성으로 옮겨요. 횡성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양쪽에 사수랑 수수라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기 때문에 초나라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또 초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송위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누구의 죽음을 예측했어요? 항량이 교만하고 우쭐하고 있다는 걸 보고 질 걸 예측을 했죠. 송위가 인기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항우랑 유방, 횡성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항량이 죽으면서 항씨의 리더는 자연히 누가 됐을까요? 항우가 리더가 되죠. 그리고 항우에게 똑똑한 얘기를 많이 해줬던 70노인 범증.
이런 인물들이 이제 횡성에 있게 되죠. 자, 이제 항량을 죽였기 때문에 장한 생각에는 초나라 군대가 한동안은 진나라 후방을 위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자, 이제 위나라도 깨버렸겠다. 제나라도 전담이라는 왕을 죽이면서 어린 왕 전불이 왕이 됐고 전형 전횡이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왕을 한번 죽였죠. 그러니까 한번 좀 밟아놓은 거죠. 초나라나 제나라나. 그죠? 이제 거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황하를 건너서 조나라로 쳐들어갔죠. 조나라 왕은 당시 조헐이었죠. 그리고 조헐을 따르던 베프, 장이와 진여가 있었죠. 장한의 군대 근데 계속 졌어요. 계속 이겨왔어요. 한 번 진 거 빼고는. 다 이겼죠. 사기가 어땠을까, 진나라 군대가. 엄청 높았고, 장한이 20만 군대 이끈 거 외에도 계속 이긴다는 소문이 딱 한번 호해한테 들리면서 호해가 군대 지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장한의 군대가 약 30만 명이 쳐들어와요. 조나라 수도 한단을 삽시간에 공격해가지고 장한이 차지하게 된다고. 그리고 조헐은 이 거록성이란 곳으로 숨어들게. 거의 이제 진나라 군대가 맹공을 퍼부어가지고 성이 이제 바로 넘어갈 위기, 이런 위기를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그 초회왕이 깜짝 선언을 해요. 자, 어떤 선언을 하냐면 지금 그 초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진나라, 원수 같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죠? 진나라 수도가 어디 있죠? 함양이지, 함양. 함양이 어디 있어요? 관중에 있죠. 그죠? 자, 회왕이 이 팽성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함양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을, 함양을 먼저 장악하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는. 자, 그러니까 일종의 미션을 하나 준 거죠. 자기 부하들한테. 자, 그러면서 당시 요 그 팽성에서 이 항량이 죽은 다음에 조금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침울해져 있는 요 분위기를 좀 올리려고 이 자기 부하나 이런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때 송의를, 요거는 들어봤는데 경자관군, 항우는 장한 후, 자 후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제후가 된 거죠 제후. 여기다가 더 하나 후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죠? 공이 있죠 공. 그래서 후보다 더 높은 요 인근 지역이 옛 노나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를 노공이라고 불러요. 유방은 무한후라고 해가지고 제후 자리를 하나씩 턱 헌신뜨듯이 준단 말이에요. 송위는 이제 나오겠지만, 네, 보세요. 그 회왕이 아까 일단 무슨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어디 먼저 입성하는 사람? 함양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을 어디의 왕으로 임명한다? 관중의 왕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회왕이 항량이 죽었잖아요. 항량이 죽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권력 공백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항씨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우두머리는 회왕이기 때문에 회왕의 이 얘기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죠, 이 당시에. 근데 요 무렵에 조나라가 SOS를 요청해요. 도와달라. 지금 장한이 우리 포위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왕이 자 함양으로 쳐들어가고 라고 지시를 내리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나라의 원군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때 조나라의 원군으로 가는 군대를 이끌었던 최고 사령관이 경자관군 누구? 송의였어요. 송의. 자, 조나라를 구하러 가는 원군의 대장이 누구였다고요? 경자관군 송의. 자, 그리고 송의의 부장, 그러니까 대장이 있으면은 그 아래 장군, 차장, 부장을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황후가 있어. 그리고 말장이 뭐죠? 제일 낮은 장군이죠. 제일 낮은 장군을 범증을 시켰어요. 이거 납득할 만한 일일까요? 그쵸. 그것도 문제가 있고, 황후가 성적도 불같은 데다가 지금 권력 1등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구 아래다 둔 거예요? 송이 아래다 뒀죠? 그치. 자칫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정인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방에게는 군대를 줘가지고 함양으로 진격하게 했다고. 근데 조나라를 만약에 조나라에 군대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장안의 군대가 없다고 치더라도, 자 이렇게 만약에 레이스를 하게 된다면 함양으로 누가 더 빨리 도착해요? 그쵸? 유방은 지금 직선 루트로 가는 거고 송이 군대는 조나라 가서 장안 군대를 격파하고 함양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누가 봐도 누가 더 빨리 들어가겠어요? 유방이 더 빨리 들어가겠죠? 자, 사실 이렇게 군대를 보낸 거는 회왕의 속셈이 있었어요. 황후라는 사람 자체가 성격이 불같고 지금 황씨는 거의 뭐 회왕을 허수아비로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초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이 황씨들을 누르려고 이렇게 안배를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 이전에 항우가 함양 밑에서 이제 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항우가 양성이란 곳을 공격해가지고 함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양성에 있던 진나라 그 군이 꽤 저항을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우가 양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했을 뿐더러 양성에서 항복한 진나라 군인 양성 안에 있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죽였을 것 같아요? 생매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항우라는 사람은 항상 말끝마다 그리고 생각 끝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초나라가 진나라에게 예전에 많이 당했죠. 아주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예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당했잖아요. 왕이 잡혀가기도 하고 백기라는 장군한테 막 수십만 명이 죽고 수도도 함락당하고 막 무덤도 도굴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군대만 만나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매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왕 입장에서는 여기에 마음이 갈까요? 거부감이 생길까요? 거부감이 생기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난폭한 항우가 또 함양에 먼저 들어간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함양에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항우를 일부러 저 조나라를 구원하는 구원병으로 보내면서 그것도 대장이 아니라 부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속셈이
뻔한 행동을 이제 항우가 그, 회왕이 하게 됐다. 네. 자,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봐봐, 선생님 봐봐. 함양에서 진시황제 무덤, 여산릉이라고 했죠? 이 여산릉을 열심히 이제 건설하던 그 죄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죄수는 이름이 영포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영포. 이 영포는 젊었을 때 이런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서 얼굴 관상이나 이런 거 사주를 봤는데 그 점쟁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크게 벌을 받고 나서 대성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포가 이 얘기를 듣고 뭐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포가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았냐면 그 왜 아주 옛날 적에 유임금 때부터 만들어진 오형 기억나요? 그쵸. 오형 중에 첫 번째 그 잔인한 형벌 중에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이마에다가 그쵸. 불도장을 찍는 거 아니면 먹을 새기는 거라 그랬죠. 그런 거를 경을 친다라고 얘기한다. 경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묵형이라고도 경형이라고도 하는데 영포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죄인지는 안 나왔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여기다가 이제 그 경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포는 이렇게도 불려요. 경포라고. 이마에 흉터가 생긴 경을 친 사람. 근데 영포는 그 경형을 당하고 나서도 껄껄껄 웃으면서 엄청 기뻐했다. 점쟁이 예언이 있었죠. 그쵸. 이거 난 이제 성공하겠구나 하고 기뻐했다. 이 영포가 이 여산릉에서 엄청 힘든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힘도 세고 여기서 리더십도 있고 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그 죄수들 사이에서도 죄수들을 이끄는 그런 좀 리더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이렇게 좀 끼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센 사람 여기 가만히 묶여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진나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이 여산릉 노역 현장을 탈출해가지고 여기 이제 긴 강이고 무슨 강이죠? 장강이죠? 창장강. 이 장강 유역에서 해적 노릇을 했다. 수적이라고도 하죠.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좀 힘이 이 지역에서 나름 도망친 죄수들을 데리고 나서 이제 군대처럼 도적을 조직해가지고 힘을 키우고 있던 오예라는 사람 이름이 오예예요. 이 오예의 딸에게 이제 장가를 들기도 하고 이 오예랑 영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돈도 벌고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러다가 이 회계에서 항량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항량 세력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영포가 여기에 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포는 이때부터 항우군의 이제 항우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요. 항우가 양성을 함락할 때도 항우가 뭐 다른 군대에서 뭐 동아에서 장안의 군대를 격파할 때도 나중에 이제 조나라 군대를 격파할 때도 제일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진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공을 제일 많이 사왔던 사람이 누구다? 영포라는 사람. 그리고 요 근처에 이제 여기 칸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거야택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택은 연못택자라 그랬죠? 진승이 거병한 데가 대택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택은 뭘 뜻한다고요? 연못을 뜻해요, 연못. 거야택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중국에는 이렇게 물 웅덩이 호수,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의 그 호수가 있는 그 거야택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거야택 주변에 팽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 팽월. 이 팽월은 이 거야택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신분이 막 높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근데 아무리 그 어부 노릇을 한다 그래도 사람이 좀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무력이 있고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 좀 있으면 남들 눈에 결국 띄어요, 안 띄어요? 띄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반진봉기, 진승오광의 날을 시작으로 반진봉기가 일어날 때 이 거야택에 사는 팽월 주변으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팽월한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병합시다. 군대를 일으킵시다라고 팽월을 부추겼다는. 팽월의 첫 대답은 yes or no, no. 나는 그럴 만한 역량이 못 됩니다 하고 팽월이 거절을 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팽월한테 얘기를 하니까 팽월이 마지못해서 yes를 했다는. 자, 팽월이 그 사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제안한 거. 자, 우리 그러면은 군대를 일으키기로 했으니까, 자, 오늘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집에서 준비 같은 거 다 하고 내일 해 뜨는 시각에 맞춰가지고 이 장소에 모입시다라고 얘기해요. 거야택 주변에. 자, 지금처럼 저렇게 시침 분침 있는 시계가 없죠.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이에요,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도 대략 해 뜬다고 하면은 언제라고 대충 예측은 되죠. 그래도 뭐, 그쵸, 뭐, 일찍 잡으면 6, 7시고, 해가 뭐 좀 이렇게 좀 많이 떴다고 해도 9시는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는 오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단 모이자 이 얘기죠. 그래서 모이자고 했어요. 근데 막상 모이자고 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늦게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늦게 온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지기 시작할 무렵 2시에서 3시 넘어가는 그 시각에 터덜터덜 뭐 군대 일으킨다며 거병한다며 그러면서 가장 지각자가 하나 2시를 넘어서 왔어. 자, 근데 팽월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들 나를 추대해가지고 거병하기로 했는데 내가 분명히 어제 뭐라고 했지? 언제 모이자 그랬지? 해 뜨는 시각에 모이자고 했는데 지금 해가 중천에 걸렸고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는 이거는 군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팽월이 딱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지금 해 뜨는 시각에 오지 않은 지각한 사람들을 원래 군법대로 처리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팽월이 얘기를 하죠. 누구만 죽이자? 꼴찌 하나 죽이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 팽월을 따르던 팽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여야지? 뭐 그거 가지고 같이 동네 사람들 죽이고 그래요. 아이, 그렇게는 좀 아니지. 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팽월이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뭘 하기로 했다고? 거병. 병사를 일으키기로 했죠. 그죠? 자, 군대는 기강이 있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하던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하나 처형하니까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팽월 말을 잘 듣기 시작을 했다. 자, 팽월은 이제 요 거야택이라는 곳에 거병을 해가지고 요 진류와 요 일대, 옛 양나라, 양나라 일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거병, 군대를 일으킨다. 근데 사실은 거의 도적질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 항우와 유방, 장한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던 무대에서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넘어가 보세요.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자, 지금 요거 해왕이 미션을 줬죠? 네. 자, 이제 일단은 미션을 받은 송이의 군대가 그, 이제 지금 조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조나라 위기에 처한 조나라 군대를 구하려고 이제 황하를 건너가기로 이제 북쪽으로 진군을 했어요. 자, 대장이 누구였죠? 송의였죠. 근데 송의가 이 안양이라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여기 머무른 다음에 자리를 깔아놓고 위로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강을 안 건너는 거예요. 항우, 검증, 영포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 안양이란 곳에서 무려 46일을 뻐겨요. 자, 근데 지금 조나라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랬죠. 장안 군대에게 당해가지고 당장 언제 함락돼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며칠을 뻐겼다고요? 46일을 뻐겨요. 계속 술 먹고 자,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송이군의 군량도 별로 없는데 자, 이제 자기는 그래도 대장이니까 자기 먹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안주 같은 거 축내면서 여기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자, 항우가 답답해져가지고 송이를 찾아가. 아니, 왜 빨리 진격을 안 하느냐. 송이 대답. 조나라랑 진나라랑 맞붙어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면은 둘 다 힘이 빠질 거 아니냐.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양쪽에 하나가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질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때 어부지리,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 지혜가 많은 범증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거의 조나라랑 진나라랑 아주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방적으로 진나라가 조나라를 거의 그냥 패고 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진나라가 저 거록성을 함락시켜서 조나라를 멸망시키면 진나라는 사기만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나라를 구해야 돼요.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진나라를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초나라니까 빨리 조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제 송이는 전혀 그러고 있질 않았죠. 알고 보니까 송이가 이 제나라 쪽 사람들이랑 사신 왕래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제나라 재상으로 앉히고 나중에 이 조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제나라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 지금 초회왕이 초나라에서 힘이 세요? 아니면 허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허수아비 같은 존재죠? 이 제나라 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송이가 초나라에서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보내서 재상까지 이제 만들려고 보낸 상황이 이 범증과 항우에 의해서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가 이걸 알자마자 바로 송이를 다이렉트로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송이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송이의 목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자 송이가 지금 제나라랑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초나라의 왕위를 위협했고
배신을 피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지금 조나라의 위협을 외면했기 때문에 나는 송이의 목을 베고 이제부터 내가 숫장군, 대장이 돼서 조나라를 구원하러 간다. 그리고는 잽싸게 항아를 건너게 되죠.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초회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상장군, 그러니까 대장으로 송이를 임명했는데 그 송이를 부장이었던 항우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자, 이거는 초회왕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모욕적이고 기분이 나쁜 일이었죠.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항우가 마침내 황하를 건너게 됩니다. 자,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조나라 상황, 지금 장안에게 포위된 조나라 거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봐봐요. 자, 당시 거룩성 안에는 조나라 왕 조헐과 장이가 언제 이제 성이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게 진나라 그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었어. 자, 이때 장이의 베스트 프렌드 누구죠? 진여는 거룩성 바깥에 한 3만 명 정도 군대를 밖에다 배치해 놓고 이제 요거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선생님 봐봐. 농성할 때 성 안에 모든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포위된 다음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군대 어느 정도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적이 이제 포위했을 때 그 포위된 군대를 뒤에서 조금이라도 공격을 해주는 게 나을까요? 두 번째가 더 낫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3만 정도 군대를 진여에게 줘가지고 진여를 거룩성 바깥으로 빼놓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진나라 군대가 거의 30만에 육박한다 그랬죠. 이 숫자도 너무나 많았고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 생각에는 이제 어설프게 이거 지금 포위된 진나라 군대 뒤를 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거꾸로 당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조헐이나 장이는 지금 너무 급하죠. 그래서 장이가 자기 친구였던 진이한테 계속해서 좀 그 군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진여는 이거를 계속해서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섣불리 지금 도와주러 갔다가 전멸당하느니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3만 군대라도 보존하자. 이게 진여의 계산이었어. 자, 장인은 수차례 진여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지만 진여가 대답이 없고 결국은 여기 그 자기가 계속 그 요청하는데 못 이겨가지고 진여가 5천 명 정도의 군대를 진여 본인이 아니라 진여 부하 장군한테 보냈다가 그 5천 명도 그나마 전멸을 당한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 군대가 아예 그냥 진나라랑 싸워볼 엄두를 안 내고 있는 상황. 이때부터 진여와 장이의 관계는 배프에서 뭐가 됐을까요? 원수 관계가 돼. 사이가 그쵸. 따지고 보면 전략적 판단으로는 이제 초나라의 원군이 오면은 진야는 같이 협공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전멸당하니까. 근데 당장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장이나 이 안에 있는 조걸 입장에서는 진여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제나라 상황. 조나라에서 제나라에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나라의 당시 실권자는 왕이었던 전불이 아니라 누구였죠? 전영이었죠. 전영. 네. 이 전영이 조나라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전에 제 나라에서 내전이 있었죠. 전가, 전각, 전간. 이 사람들이 전담이 죽었을 때 전가를 왕으로 세웠었죠. 잠깐 동안. 이때 전가가 초나라, 얘네가 이겼죠. 전형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가가 이때 초나라로 가버렸고, 전각이랑 전가는 어디로 가버렸죠? 조나라로 대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이 이 도망간 전가랑 정각 정간을 초나라 조나라에게 돌려달라 그랬어요. 죽여버리게. 근데 초나라 조나라에서 돌려줬다 그랬나요? 협상 카드로 가지고 있으려고 안 돌려줬다 그랬죠. 이때 전형이 조나라에 대해서 앙심을 푸는 거예요.
그 조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형이 군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요. 연나라 왕이 한광이라는 사람이었죠. 아까 무신이 보냈던. 그리고 한광이 데리고 갔던 장군이 누구였어요? 장도라는 부하장군. 자, 조나라에서 연나라에도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연나라 왕이었던 한광도 계속 이걸 안 보내다가, 왜냐하면 자기네 군대 괜히 보냈다가 괜히 애꿎은 군사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진야처럼 관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장도한테 줘가지고 보내긴 보내요. 그리고 장도는 나중에 여기서 열심히 싸워. 자, 제 나라에서 전형이 지원군을, 흔히 봐봐, 안 보내다가 계속 안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 나라에서 지금 조나라를 도우지 않으면 나중에 조나라 망하면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차례? 제 나라 차례죠. 이거를 보다 못한 전형의 부하 장군이었던 전도라는 장군이 극단적으로 왕이었던 전불이나 실권자 전형 명령도 듣질 않고 자기가 군대를 조금 모아가지고 독단적으로 조나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그리고 항우가 이때 마침 46일 만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끝에 황하를 건너요. 건너자마자 항우가 한 거, 황하를 못 타고 건너왔을까요? 배 타고 건너왔겠죠? 자, 배를 다 부셔버리라. 파, 그, 자, 파부, 침주. 네. 배를 부셔버리고, 그, 3일치 식량, 3일 버틸 식량 외에 나머지 식량들을 다 태워버리고, 자, 그 식량을, 밥을 쪄먹으려면 가마솥에 쪄야 되죠. 가마솥을 다 부셔버리라 그랬어. 배를 침몰시키고, 가마솥을 다 부셔버려. 이게 가마솥 부자에 파괴할 파자, 파부, 주는 배주자예요, 배주. 파부 침선.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3일치 식량만 남긴 거예요. 그쵸. 3일 안에 끝내겠다는.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은 시험 기간이 적게 남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그런 거를 좀 노린 것도 있고, 약간 객기를 부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친 자신감이긴 했는데, 그만큼 항우는 어땠어요, 군사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던.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세로 이 거룩성을 포위한 조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항우가 여기서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너무너무 잘 써. 이때 거룩성을 포위하고 있던 장군은 장한과 장한의 부장이었던 왕리라는 장군. 이 왕리, 왕씨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왕전의 손자였어요. 왕전 기억나요, 혹시? 기전파목, 백기, 왕전, 초나라 멸망시킨 진나라 명장 왕전 있었죠? 그 왕전의 손자였단 말이야. 왕리 장군. 자, 이들이 거룩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상호가 너무 무시무시하게 덤벼드니까 이 점점 사기가 꺾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장하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게 되고 왕리가 항우한테 잡혀가요. 자, 근데 이때 항우 군대에서는 꾀주머니 범증이 있었죠. 범증이 이 진나라에서, 저기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이 거룩성까지 오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식량이죠, 식량. 그 식량을 전쟁터에 잘 공급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이 보급 루트를 별동대를 보내가지고 끊어버리는. 자, 장안의 군대 식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30만인데 식량이 떨어져 버린. 식량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장안이 다른 루트로 이 함양에 자기 부하였던 사마흔
장군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식량과 군대 추가 지원을 요청을 해. 자, 근데 장한이 이 한국관 동쪽에서 반진 세력들을 막 격파하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함양에서 호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누가 조 조고가 이거를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안에 부하였던 사마은이 왔을 때 사마은을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호해한테 그 장안의 요청을 전달했을까 전달하지 않았어. 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마은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마은이 눈치를 채요. 그리고 장안의 활약을 이제 응원하고 있었던 그 문지기가 사마은한테 지금 조고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마은이 왔던 길이 아니라 조고의 추격을 피해서 다른 길로 해가지고 장안에게 돌아가요. 그 다음 보고를 하죠. 지금 진나라 조정에서는 조고가 권력을 꽉 잡고 황제에게 관한 모든 그 정보를 다 차단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쵸. 결국 지원도 끊기고 식량도 끊긴 장안이 최후의 선택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을 한다. 누구에게 항복했을까요? 항우에게 항복을 하고. 자, 그래서 항우는 장안이 그동안 초나라를 많이 괴롭혔고 장안이 심지어는 자기 작은 아빠 누굴 죽였어요? 항량을 죽였죠. 자, 그래서 장안을 보고는 순간 욱했지만 장안이 뛰어난 장수죠. 그리고 범증이 설득을 해요. 장안을 살려줘서 쓰자고. 자, 그렇게 해서 장안을 자기 부하로 끌어들이고 대신에 장안의 부장격이었던 왕리의 목을 치죠. 그리고 항량의 재단에 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거록에서 항우가 이제 그 30만 가까이 되는 진나라 군대를 상대로 아주 무시무시한 무용을 떨치게 되면서 여기서 항우에 대한 그 인기나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항우라는 사람 이렇게 막 무용도 뛰어나고 진짜 상남자 같은데 한편으로는 속이 밴데이 같은 속도 있었어. 속이 좁다고. 자, 항우가 조나라를 이제 구원하러 왔을 때 장안의 군대를 격파할 때 항우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연나라 왕 한광이 보냈던 누구? 장도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왔죠. 그리고 제 나라에서도 전형이나 왕은 반대했는데 누가 독단적으로 도와주러 왔어요. 이런 사람 전도 이런 사람 도와주러 왔죠. 이런 사람들을 항우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예뻐했는데 반면에 군대를 안 보냈던 전형이라든지 한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우에 완전 눈밖에 나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농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우가 이제 거록을 함락한 다음에 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거록이 문제가 아니죠. 회왕이 약속했던 게 있죠. 어디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함양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그랬죠. 자, 그 무렵 유방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쵸. 유방은 이제 팽성을 출발해가지고 창읍을 공격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나라 군대를 무찌르는데 이때 그 거야택에서 도적질하던 수적질하던 팽 지각하면 죽이는 사람. 그쵸. 팽월과 만나가지고 팽월의 또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창읍성을 또 함락을 하고 이제 서쪽으로 잽싸게 군대를 몰아가지고 가는데 자, 이 가기 전까지 여기 지금 성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이 수십여 개가 있었다 그래요. 자, 성 하나만 잘 버티고 거기서 막아도 이게 함락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십여 개의 성이 있는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나름 직선 루트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게 또 산 넘어 산이었죠.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진격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고양이라는 곳에서
잠시 유방이 고향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여기 머무른 적이 있어. 이때 유방이 뭐 좋아한다 그랬죠? 술 좋아하고 또 술이면 따라오는 거. 여자 좋아한다 그랬죠? 유방이 이때 진영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두 여인한테 발을 씻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이 지금 군대를 이끄는 최고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서 이렇게 그 두 여인한테 와가지고 자기 발을 씻게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찬물에다가. 자, 근데 요때 이 고향으로 누가 찾아오냐면 여기기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기기. 행색이 굉장히 남루했다 그래. 남루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치, 좀 옷도 좀 후줄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다. 근데 머리가 좀 하얗게 센 나이가 좀 많은 여기기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공자 맹자 그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유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기가 고향에 있는 유방의 진지를 찾아와서 유방을 만나겠다고 유방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문지기들한테 요청을 해. 자, 그래서 문지기들이 유방한테 이걸 전달했더니 유방이 또 오는 사람 안 막는 게 유방이거든요. 들어오라고 해. 자, 그렇게 해서 여기기가 유방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는데 유방이 그때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자기 맨발을 내놓고 여자 둘한테 자기 발을 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물이 차니까 그 여자들이랑 물 튀기면서 차차고 하고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생이라 그랬죠? 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하는 사람? 공자, 맹자가 창시한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유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예절 이런 거 중시하죠? 그죠?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 여자들이랑 희희낙락하면서 맨발 내놓고 막 장난치고 있는 거는 보기 좋은 행동이에요? 아니죠. 여기기가 여기서 화를 확 내죠. 그러면서 돌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유방이 이제 되려 화를 내요. 기껏 왔으면은 뭐 말이라도 하고 갈 것이지 점잔이나 빼고 뭐 돌아간다니까 막 오히려 더 화를 낸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어, 인재를 맞이하는 사람, 그런 군자의 태도가 아닌 사람이랑은 아무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확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 유방이 뭐 잘한다 그랬어요. 남에게 경청하는 거랑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남이 바른 말을 해주면 그거를 잘 고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속 꼬집은 얘기를 유방이 거기서 뭔가 딱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자, 여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옷을 바로 입은 다음에 여기기를 뛰어가서 쫓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기한테 잘못했다고 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십시오 하고 여기기한테 빌어요. 그랬더니 여기기가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풀어졌죠. 자, 그래서 이 유방에게 조언을 해주죠. 자, 지금 이 함양까지 가는데 성이 수십 개는 있는데 이거 다 함락시키고 가려면 10년도 더 걸릴 거다. 내가 이 진류라는 굴에 이 진류가 제일 좀 난관 고비였던 마을인데 성인데 이 성의 성주를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니까 이 진류성의 성주를 내가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성문을 열게끔 하겠다. 유방군에게.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기가 진류를 찾아가서 성주를 설득해요. 항우는 난폭하고 다른 군주들은 능력치가 모자란데 유방만큼은 덕이 있고 그리고 회왕이 덕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유방을 함양 가는 직통 루트에 지금 보낸 거니까 유방에게 성문을 열어서 지금 가망 없는 진나라를 버리고 유방왕과 함께 천하를 도모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설득을 한다. 이때 진류 성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여기기를 평소에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기 말을 듣고 진류 성문을 활짝 유방에게 열어젖힌단 말이에요. 진류는 되게 탄탄한 고을이었기 때문에 진류가 항복했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나머지 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차례차례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여기기 말대로 공략을 했으면 10년을 걸릴 거를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여기를 쉽게 쉽게 유방이 돌파를 하게 된잖아. 운도 또 따른 거죠, 또. 자,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이 남양, 남양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또 이제 그 누군가를 만나는데, 자, 요 당시에 요 지역에 이제 한나라 재건하겠다고 한나라 왕족이었던 한왕 향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성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한나라 재건에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장량이라는 사람이죠. 이때 한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그럴듯하게 예전 전국시대 모습을 위용을 되찾고 있었을까요? 비리비리했단 말이에요. 성 몇 개 함락시키는데 너무 어려웠고 이게 제대로 이 한나라 재건이 안 되고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유방군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군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성이 요 지역에서 그나마 전국시대만큼은 아니어도 한나라 땅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된다. 한왕 성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유방은 이걸 도와줘서 땅을 차지한 것보다도 이제 더 반갑고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장량이 있었죠. 그래서 유방이 한성한테 가가지고 장량을 빌려달라고 해요. 자기가 이 관중에 들어갈 때까지 장량이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왕성한테 장량을 좀 빌려달라, 그때까지는. 이때 한왕성은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량이 이때 다시 유방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방은 장량을 얻은 다음에 마치 이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이 장량의 꾀를 이용해가지고 진나라 군대를 곳곳에서 격파하면서 남양을 통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계속해서 진격하는 거죠. 그리고 루트를 잘 잡은 것이, 자, 이 삼국과는 굉장히 험하고 험준하다 그랬죠. 그죠? 관중으로 들어가는 분이 근데 한국과만 있는 게 아니었죠. 남쪽 문이었던 어느 문도 있었어요? 네. 어, 네. 어떻게 뭐가요? 상우군은 식량이 있었죠. 지금 또 좋은 지적을 잘 했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장안이 아까 항복을 했죠. 본인만 항복한 게 아니라 데리고 있던 군대까지 다 항복을 했죠. 근데 식량이 아까 장안 군대가 있었다 그랬나요?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죠. 항우 군대는 그럼 식량이 많았을까요? 항우 군대도 식량이 얼마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초안지에는 범증이 요 하부에다가 그 항우가 무모한 짓을 할 걸 대비해가지고 식량을 조금 비축을 해놨다. 그래서 그 식량으로 조금 더 버틴 건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식량은 많아야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리고 또 입이 몇만 명이 늘었죠. 항우가 나중에 그 진나라 군인들 다 어떻게 할까? 항우 잘하는 거 뭐라 그랬어? 진나라 군인들을 장한, 사마한 통에 장군 3명만 빼놓고 다 생매장을 시켜. 신안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항우예요. 어때요, 좀? 난폭하고 단순 무식하죠? 근데 반면에 유방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이 장량이라는 사람의 꾀를 빌어가지고 이 무관을 손쉽게 함락을 시키고 이 함양 근처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장안은 아직은 없는 도시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된 지도고 자 그렇게 해서 유방이 점점 함양에 접근을 하고 함양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요관이라는 관문에 도착해. 무슨 관문? 요관. 요관을 지키던 진나라 장군은
상인 출신이에요. 장사치. 장사치들은 뭐를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그래서 장량이 이번에도 꾀를 내요. 저 장사치기 때문에 금은보화나 나중에 항복했을 때 막 그 높은 재무자리라든지 이런 그런 보상을 제시하면은 분명히 항복할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요관을 지키는 진나라 장수한테 그런 제안을 했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겠다고 하고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은 오케이 하고 됐다 싶어서 요관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장량이 다시 한번 유방을 붙들어요. 자, 저 장사치 같은 놈은 쉽게 항복했을지 모르지만 저 장사치가 데리고 있는 요관을 지키는 진나라 군인들은 요관이란 곳은 바로 함양 앞에 있는 관문이죠. 요 함양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을 지키는 진나라 군인들이 수습한 군인들일까요? 정예병들일까요? 정예병들이란 말이에요. 장군은 장사치가 항복했을지 모르지만 병사들까지 항복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자고 제안했을까요, 장량이? 자, 저들이 자, 성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맞아들일 때 우리가 그냥 저들을 지나칠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저들을 어떻게 하자? 공격하자고 얘기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요관을 지키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시킨다. 자, 오늘 요거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제 함양 상황이요.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온 정도가 아니라 이 진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한 상황이죠, 그죠? 이때까지도 호해는 이걸 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발, 그러니까 그 한국관 동쪽에 있는 그 관문 밖에 있는 진나라 사신 하나가 와요. 황급하게 이제 적이 요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러 온 거예요. 포해가 드디어 이 상황이랑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황관들한테 왜 이 얘기를 여태껏 나한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황관 대답하기를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지금 그 황제 폐하께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다. 황제 폐하 손에 죽거나 누구 손에 죽거나 조고 손에 죽거나. 자, 호해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야, 조고 어딨어 찾았는데 조고는 이미 호해가 알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조고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장 함양으로 접근한 유방 진영이랑 접촉을 해요. 그쵸. 그리고 유방이랑 딜을 해가지고 이 함양을 유방한테 고스란히 넘기려고 하는데 유방 쪽에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을. 조고란 놈 나쁜 놈이라는 거 알죠? 그 조고는 이거 이도저도 안 될 바에야 지금 호해가 자기를 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호해를 먼저 치기로 한다. 그래서 함양을 수비하는 함양령 염락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호해한테 이제 호해가 있는 그 궁궐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네, 호해를 포위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해한테 그 염락 장군이 이제 자살할 거를 강요를 해요. 근데 호해가 자살했을까요? 겁쟁이란 말이에요. 자살도 못해요. 그래서 이 염락, 자기를 죽이러 온 조국가 보낸 염락한테 부탁을 해요. 나는 황제 안 하고 조그만 땅덩어리 왕 정도면 만족할 테니까 나를 그 조그만 나라 왕 시켜줄 수는 없어?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염락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왕 필요 없고 한 3개 현 정도 다스리는 그 지방 그 그쵸. 그 정도 현령 관리 정도면 나는 만족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염락이 이번에도 노 얘기한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호해가 제안을 하죠. 나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아갈 황제였던 이 사람이. 그랬더니 염락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호해는 결국은 이제 칼을 놓고 여기 엎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하죠. 자, 이제 호해가 죽었어요. 자, 조고 눈에는 그래도 아무튼 황제 자리 비워둘 수는 없죠. 그래서 새롭게 진나라 황제를 누군가를 하나 선출해야 되는데 조고가
진나라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섯 나라들이 이렇게 한국과 동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진나라가 그 여섯 나라보다 위에 있다고 서로 스스로 자칭하면서 황제를 칭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 이세 황제 끝으로 황제 칭호 쓰면 안 돼. 우리 황제에서 다시 뭘로 돌아가자? 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 이 왕에는 누가 적합한지 봤더니 보소 기억나요? 진시황제의 큰아들이었죠. 네. 이 부소의 아들로 추정되는 자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 이 자영이 적합하니까 자영을 왕으로 삼잖아. 오케이. 그래서 신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자영을 왕으로 삼기로. 자영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영이 이제 보통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목욕제계, 그러니까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5일 동안 씻고 이제 여러 식구에게 제사 지낸 다음에 보통 깨끗해진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는 게 진나라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목욕제계를 마치고 이제 왕위에 오를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그 함양에서 즉위식을 하는 그 궁궐로 자영이 와야 돼요. 근데 자영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날 몸이 아프다고 안 오는 거예요. 조고 입장에서 빨리 자영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이 함양을 유방이든 누구에게든 넘겨가지고 자기가 좀 재산이든 뭐 지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영이 왕위에 오른 즉위식에 안 온다니까 애가 탔어요. 조고가 누굴 찾아갔을까요? 자영의 집을 찾아. 아, 즉위식 하는데 왜 안 와? 방심하고 자영 집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영이 숨겨놓은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조고를 찔러서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고 목을 잘라가지고 함양 시내에다가 조고 목을 딱 효수하고 자, 조고를 죽였다는 걸 알고 진나라 왕의 자영이 즉위했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려요. 자, 근데 진왕 자영이 그래도 부수 아들인데 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그나마 다시 좀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미 때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늦었죠. 결국은 요관을 함락시킨 유방이 함양으로 접근해 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결국 자영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복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은 하얀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목에다 끈을 단 다음에 그 끈에다가는 옥새 그리고 한 춤에는 진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 이런 것들을 들고 백마를 타고 백마나 이런 하얀 것들은 항복을 상징하거든요. 흰옷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유방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함양에 제일 먼저 입성한 사람은 누구다? 유방이다. 회왕의 약속대로라면 관중왕이 될 사람은 누구? 유방. 근데 항우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거록에서 조나라 군대를 구원하고 진나라를 무찌른 다음에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게 돼요.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신안에서 아까 정혜연이 얘기했던 대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진나라 그 군인들을 다 생매장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함국관을 통해서 함양으로 가서 유방이든 뭐든 다 죽여버리려고 함양으로 진격하게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